그러면 시간 잘 지키면 5분 학생이죠. 정확한 일을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은행 경리가 융통성 있으면 안 되죠. 은행 지점장이 융통성 있으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건 형적이고 상징적인 느낌의 바탕을 조사고, 느낌의 바탕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고가 아니다. 상황 의미함을 파악하고 비언어적 신호를 받고 표현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모든 몸을 다 씁니다. 막 윙크하고 꼬재비고 그냥 터치하고, 왜 웃는데 왜 남을 때리고 꼬재비고 웃어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기가 어떻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막 하죠. 네. 표현이 월등한 게 말이 나와요. 연민과 합을 중시하고 사람 관계를 하는 거죠. 믿음과 좋아해주는 거. 그래서 이쪽 타입은 이렇게 인간하고 관계하고 카운셀링하고 그 다음에 보살피고 영적이고 이런 타입이 사람들은 이쪽 일을 해줘야 에너지가 솟아난다. 이야기하고 원리고 외향동물 돌보기잖아. 내향적인 사람, 이쪽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 사귀지 않잖아요. 그러나 외향동물은 잘 다룹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 이 감정이 표출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건 공간적 내적 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통합적 창의력 상상입니다. 공간적 민감도는 시각적 이익입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공상, 좋아하는 게 뭘까 혼자 잠깐 움직임이 많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미리 정해진 지침 없이 전체적으로 그룹, 중앙이한 범주로 구성으로 분리하는 분석이라는 것은 전체 속에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 전략을 세우고 환경은 자신이 원하는 전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고 기계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 기계적인 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번 기회에 확실히 못을 박읍시다. 아니면 뭐 이번 사건을 지렛대로 활용합시다. 이 말하는데 기계가 많이 나와요. 연장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 한해 연장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을 자꾸 이용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어떤 기능을 줄 수 있고 이 사람 어떤 기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각자의 기능을 자기한테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고 목표를 잘 설정하죠.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뭐 기계 설계, 금융 뭐 이런 쪽 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참 네 가지 사고 이런 건 다 필요하다고 그러죠. 보수적 전통적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능. 이 기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쟁, 리더, 기획, 이기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 혁신, 창조, 고정된 것을 실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조화, 화합, 보살피고 발전, 공감, 인간성 추구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경제적으로 이쪽이 안정된 사람들이 이쪽이 불안정한 사람들. 직업적으로. 비정규직이 이쪽이 많아요. 정규직이 이쪽이 많아요. 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쪽 사람이 우리 사회를 리드하니까 거기에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선거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부동층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부정책이다. 이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자기를 감싸주는 사람 쪽으로 가야죠. 액체다. 나머지는 표가 다 결정되어 있다. 이 사람. 사회가 이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람 상처가 많아지면 메시아를 원하게 됩니다. 구세주를 원하게 됩니다. 그 구세주가 안철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 나침반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런데 자기가 타고난 눈요성만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대각선으로 가면 안 된다. 네? 부수이동 할 때도 대각선으로 가면 안 된다. 한번 우리 학원을 운영하시는 거 보세요.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일 반복하는 사람을 이쪽 타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쪽 타입으로 넣으면 어느 날 출근 안 하고 비정규직입니다. 이쪽은 어느 쪽에 출근 안 하고 상처받은 거예요. 이쪽 타입은 그죠 이렇게 있어요. 상처를 잘 받죠. 그래서 이제 이쪽 타입의 직원 때문에 이쪽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을 나가죠. 혼자 안 나갑니다. 사람하고 엮어서 같이 나가요. 그 사람 설득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유도하는 사람이 이쪽이죠. 네? 이쪽은 말이 별로 많이 안 해도 돼요. 이쪽은 그렇죠. 네? 새로운 걸 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이쪽이죠. 전략적인 건 이쪽이죠. 그래서 절대로 대각선으로 가면, 그래서 대각선끼리 자꾸 부딪힌다는 거죠. 부부 간에서 대각선끼리 결혼하거나 합니다. 편하죠. 연애할 때는 저 같은 성향이 좋은데 결혼할 때는 대각선이고요. 본능적으로 자녀한테 강한 걸 물려주기 위한 거예요. 배우자의 강한 걸 나의 강한 거. 대각선이잖아요. 서로 대각선이 서로 취향한 거지, 그죠? 나의 취약성을 내 강점에 서울리고 저쪽 취약성을 내 강점에 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주는 것도 흔히 있어요. 나의 취약성과 배우자의 취약성이 이 콤비네이션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있죠.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이제 애를 이제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둘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왜 두뇌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가 하면 이쪽 두뇌를 타고난 사람이 이쪽 두뇌를 타고난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걸 좀 개발하고 이 사람도 이걸 개발하면 이 두뇌가 화합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없어버리면 소통할 공간이 없죠. 이게 끝나요. 그래서 두뇌를 이걸 타고나더라도 하나는 더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개발하고 사는 사람이 55%. 네. 그 더블 타입이 55%고 싱글이 25%. 다음에 하나 더 개발 트리플이 20%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어가서 자기 두뇌를 잘 개발한 사람은 트리플이더라고요. 네. 자, 이게 우리가 중년기에 그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싱글 타입끼리 결혼하면 정말 싱글이 되더라고요. 더블이 있어야 서로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뇌를 개발해요. 왜? 두뇌를 개발해야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내 생각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다르고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뇌를 알아야 되죠. 남의 두뇌 속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리더가 됩니다. 그 모호시가 리더가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타입.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해냅니다. 그 연기라고 있죠. 이 타입. 그래서 이 타입이 상처받은 거죠. 그래서 두뇌를요, 자기 두뇌 우선을 개발하면서, 지켜가면서 나머지 옆에 걸 개발해줘요. 이거는 자기 발목을 안 잡기 위해서 이제 보완해줘야 돼요. 그러나 직업적으로는 절대로 대각선 대각입니다. 이게 전기 흐름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걸 아시면요, 집안에서 다 보입니다. 왜 남편하고 바꾸고, 왜 남편이 매하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해를 돼요. 이쪽 타입 있죠. 이쪽 타입은 하나하나 자꾸 따집니다. 네? 이쪽 타입은 따지는 거 싫어하죠. 특히 이쪽. 됐다. 그래서 생각하면 왜 자꾸 이쪽은 따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네?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겠다. 이쪽 타입은요,
뭐 대충 설명됐다가 크게 보잖아요. 감을 먼저 잡고. 감 먼저 잡으면 됐다, 이거. 싹 된다. 한잔하고 가자. 이쪽 타입은요,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있죠. 왜 이해 안 되는가 합니다. 문을 열어놓지 않고, 딱 사각형 안에서 생각을 해봐.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이해받기 위해서 계속 남한테 또 물어봅니다. 잠깐. 요거 한번 다시 설명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학생이 문제가 있어 왔는데, 엄마가 이 좌측, 보더니 1시간 반을 정말 고개 아프도록 설명해 줬어요. 했더니, 나가더니 남편을 또 데리고. 한꺼번에 들어오면 되지, 왜 혼자 들어오냐. 남편이 또 좌측이요. 또 1시간 설명해. 그런데 다음에는 할아버지를 또 데리고. 왜 동시에 오지 단계적으로. 왜? 두뇌가 단계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 자, 전기 연구를 해봤더니요. 우측 두뇌인데 대각선에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전기량이 몇 배 들어요. 에너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뇌한테 내일까지 사업 설계서 갖고 오느라면 안 됩니다. 기획을 못해요, 여기는. 네? 왜? 동시에 생각나지, 순서대로 뭐 생각이 나지 않고, 느낌으로 사고를 하니까, 객관성이 없죠. 이쪽 타입이요, 사업에 성공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망합니다. 왜? 이쪽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뛰어난데, 뒤에 절차적인 두뇌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잘못 써버리고, 네?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안 읽어봅니다. 갤러리에 가도 있죠. 갤러리 가자 하면요. 이쪽 타입은 브로셔 하나 다 읽어보고, 빠짐없이 다 보고 나옵니다. 여행 가도 빠짐없이 다 보고 나옵니다. 이쪽 타입은 가기는 싫은데, 가면 똑똑한 척 해야 되니까. 사실, 뭐, 자기가 아는 척하고 어려운 건 역사부터 설명하고 이래요. 네? 이 사람 와인 먹어도 있죠. 그냥 마시면 되는데. 뭐 와인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다 설명하는 타입이죠. 이쪽 타입은 있죠. 인간적이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안 헤어집니다. 꼭 커피 마시면서 오늘 봤던 거 서로에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그렇죠. 이쪽 타입은 혼자 가든 여러분 가든 가기는 가는데 갔다 금방 나와버려. 안 봅니다. 여행 가도요. 버스 안에서 잡니다. 왜 여행 가는지 몰라요. 뭐 따라가고 절차적으로 줄 서가는 데 싫어하는 거예요. ADHD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왜 힘드냐 이렇게 나중에 두뇌에 불이 난다는 거죠. 전기 저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고 아침에 피로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직업이 안 맞는 거예요. 만성 피로가 오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성인 검사를 하면 있죠. 성인 때 자기 두뇌입니다, 이게. 점성이 소아청소년기 두뇌죠. 이 사람 바뀌었죠. 그죠? 여기 이제 타입이, 모양이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이 만든 거예요. 창의적인 두뇌인데, 자기가 하는 일 때 어쩔 수 없이 이걸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 이 교수는 창의적인데 조교가 하는 일은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 반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막 힘들어가지고 인간적인 두뇌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람 힘드니까 사람들하고 그냥 저녁에 모여서 술 먹고 이래서 여자인데 술 먹고 이래요. 그런데 이 소주를 본인이 얼마나 좋아했었냐.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참이슬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직업을 선택했는데 있죠.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도 만족을 못해요. 자기 두뇌가 아닌 쪽으로 하니까 적극성이 없고 능동적이 안 돼요. 자기가 느껴보면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면 갑자기 막 기분이 좋고 야 그거 하고 싶죠. 그죠?
무슨 생각하면, 이러면 벌써 몇 개 아닙니다. 네. 생각만 해도 두뇌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았던 기억, 지금 내가 뭘 하면 기분이 좋고 하면 그게 자기 두뇌. 그런데 이 두뇌가 있죠. 창의적인 두뇌가 지금 하는 일이 없어져도 없어지는 안 없어집니다. 항상 뭐 자기가 하는 걸 바꾸려고 합니다.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영어 하는 걸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스모의 논리는 타고난 두뇌우선 개발하고 있죠. 두뇌 취향성 보완 관리해주고.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잘 이해하시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알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이제 영어만 하지 마시고요. 이 케어하는 저는 교육이 케어와 프리벤션 기능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이제 인간의 차이를 알고, 그래서 조금의 전문가가 되주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강의해놓으니까 그냥 이건 흐른 거지, 이게 아니죠. 그래서 학교 구조가 애들 내향성의 우측점이 우측분해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반응하고. 제가 어떤 학교에 공부 못하는 애들 조사를 해봤고, 한 200명 조사했더니, 자책 정력 10%, 자책 운해 3%, 우측 정력 55%, 우측 운해 30%. 이 사고 정보 처리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건 있죠. 처음에는 학습 정보 처리 과정의 문제니까 학습의 직접적인 관계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그 다음 학습 선호 유행이 문기 선발명이 어디냐. 그 다음에 타고난 두뇌 특성. 이 뿌리를 보고. 이렇게 하면 학생을 잘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 옛날에는 욕망군의 충족이잖아요. 이거는 방글라데시형의 행복입니다. 욕망만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연애 비유성의 사회성의 본형성의 사회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 평가돼야 되는 이유가 부모의 타입이 적적 전에 의해 우측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자식을 자기 목적에 맞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위장적인도 멋대로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이 부모의 인간미가 없는 거죠. 그건 안 끌려가요. 청소년이 돼요. 그 다음에 담임수행은 정리정돈, 예측 가능한 생활, 시간. 이쪽 타입 시간 못 지켜요. 정말 이쪽 타입을 약속하면 한 30분은 혼 안 나옵니다. 나오다가 누구 만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30분 걸려요. 정말 어려워요. 시간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타입으로 나와요. 인간관계사를 쭉 이렇게 나오죠. 내용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다 나오게 돼요. 빨리 해보고 싶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한 게 추가 선택이 있어. 직장에서 직원간의 상호 직원 관리를 위해서 상사와 직원 간의 그 두뇌 타입을 이해하고 싶다 하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뇌 사고 연관 남녀 관계는 결혼 생활을 위한 이해. 듀오에서 좋아하겠죠. 이걸 보려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뇌 사고 연관 학생 및 자녀와의 관계. 교사 학생 관계를 보려면 이쪽으로. 그래서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한 페이지 나오면 전체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 청소년이 생긴기를 비교해줍니다. 일반적인 설명이 나오고, 자기 결과에 대한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 두뇌 강점 및 직업 적성이 쫙 나오고, 이 설명이 나옵니다. 두뇌 약점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점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현재 점수 상태. 이 정서 상태는 왜 해야 되는가? 이 두뇌 타입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가 많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많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해야 되는 일
내가 타고난 두뇌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안 맞을 때. 우리가 적성을 이래보면 돼요. 어떤 직업이 있으면 이 직업이 요구하는 두뇌 기능이 4개 중에 어디냐? 그 다음 내가 그 기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보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가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이게 안 맞다. 이거 하나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맞는데 주위에 저 부모나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일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 부진 어떻게 평가가 도와줄까 하나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울시 35개 학교를 쭉 저희들이 그거 했고 이제 다 돼갑니다. 이건 그냥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놀지 말고 공부 좀 하라고 혼내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하지만 닭달만 할 게 아닙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필요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서울 한 중학교의 방과후 수업 시간. 이번 학기부터 학습 능력 개선을 위한 뇌훈련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화면 속 화살표 방향을 따라 자판을 치거나 특정한 주파수에 맞춰 연주된 음악을 들으며 뇌를 자극합니다. 인지적 혹은 신경학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부터 조금씩 학습 능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중간고사 성적이 올랐고 나머지 학생들도 전반적으로 학업의 흥미도와 집중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교과부가 최근 전국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5만 6천여 명에 대해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에 가까운 1만 1천여 명은 ADHD, 즉 과잉행동장애나 난독증 같은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대신 학습 부진의 원인을 찾아 지도를 해줘야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다 했고요. 이게 쭉 이제 방과후에 학교에서 훈련한 거예요. 결과 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 이 결과가 학습 정보 처리 과정, 그 다음에 개별 신경학적 지배성 유형, 그 다음에 사고 유형 이 3가지가 쫙 나옵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게 난독증 영화죠. 그래서 좀 더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남이 보고 확인되고 이런 거는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벌써 예측하고 이런 사회가 필요하고 이런 사회가 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로서 우리가 선도하자. 그 선도하기 위해서는요, 옛날에 뭐 누가 성공한 적이 있느냐. 제가 교과부 회의 가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서로 회의하는데 꼭 팀장이 말이죠. 자치분해입니다. 그럼 이건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정보를 갖고 오느라 그래서 나중에는 사업성이 없다. 창조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창조했는 걸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장하지 않게 수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듯이 이렇게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의미가 있고. 저 사실은 아까 제 소개할 때 처음에 그랬지만 저도 이거 하면서 고생 너무 많이 했거든요. 뭐 새로운 거 하니까 그냥 주위에서 그냥 공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인식이 돼 있고요. 앞으로 일로 가니까 조금 더 반발짝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좀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그냥 뭐 설정하는 것보다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면 학생을 성적을 올린다는 것보다 인간을 케어한다고 생각하면 부모와의 관계, 이 부모 이해, 평가를 통해서 부모 이해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학습이 노력만 해서 되지 않고 이런 비현적인 요소, 신경학적인 요소 있다는 거 좀 아시고 앞으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